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한글에서 수식과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입력 탭에서 분수나 또는 루트 같은 걸 입력하는 이거를 수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수식 말고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즉 수식을 만들어서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 엑셀처럼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 단위 구분 쉼표를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천 단위의 쉼표를 입력하고 싶을 때 이렇게 손으로 직접 해도 되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셀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천 단위 구분 쉼표 있습니다. 이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죠. 네, 주의해야 될 거는 반드시 셀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데이터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천 단위 구분 쉼표가 안 나오고 이 F5 키 눌러서 셀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야 이 구분 쉼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쉬운 계산식, 블록 계산식인데요. 쉬운 계산식은 말 그대로 가로, 세로 합계나 평균을 아주 간단하게 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시면 쉬운 계산식이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세로 합계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이 부분의 합계는 65,000인데 지금 위쪽에 있는 2020년에서 2020 이 부분을 한글에서는 또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67,020이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쉬운 계산식보다는 블록 계산식을 쓰는데 블록 계산식은 말 그대로 블록을 지정을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오고 이 블록만의 합계 또는 평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요만큼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키 눌러서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블록 계산식의 굉장히 좋은 점인데 요만큼을 선택을 하고 블록 계산식을 하면 가로, 세로 부분 전부 합계가 돼요. 해보면 이렇게 하고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응용을 좀 해볼게요. 위표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가 한꺼번에 모여 있어서 바로 이렇게 블록으로 바로바로 계산이 됐는데 이렇게 숫자가 떨어져 있죠. 지금 여기 한글로 일부가 떨어져 있죠.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블록 계산식을 해보시면 합계 이렇게 하면 바로 계산이 다 돼서 나옵니다. 물론 한글 부분은 얘가 숫자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0으로 나와요. 0으로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수식이 적용되어 있는 그런 숫자는 이렇게 숫자를 눌러보시면 이 괄호가 이 표시가 있어요. 뭐 꺽쇠라고 하나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식만 지우고 값만 남기고 싶다 이러면 뒤쪽에다 놓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바 또는 딜리트 이렇게 누르시면 계산식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실제로 엑셀처럼 뭐 셀 주소를 이용을 해서 수식을 만들 수는 없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엑셀도 지금 주소 보시면 이 열 쪽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행 쪽에는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주소는 A1, 이 부분의 주소는 B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이 표 안에 셀 주소가 다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엑셀처럼 이 열 부분은 A, B, C, D 그 다음에 행 부분은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셀 주소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엑셀 같은 경우는 이 수식 입력창에 그쵸? 수식 입력창에 셀 주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럼 셀 주소를 인식을 하느냐? 얘를 만약에 클릭을 한번 하시고 이 아래쪽에 여기 보이시죠? 아래쪽에 보시면 셀 주소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A1이라고 지금 나왔죠? 우리가 방금 여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의 주소는 A1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를 선택을 하고 보면은 B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글도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알면 이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20년과 21년의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합계를 하고 싶어요. 물론 블록 계산식, 쉬운 계산식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셀 주소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B2죠. B2의 값과 그 다음에 C2의 값이 이렇게 더해진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그쵸? 여기 같은 경우는 B3과 C3의 합계고, 여기 같은 경우는 B4와 C4의 합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색깔을 표시해 놓은 거는 얘네 세 개의 수식은 같은 형태예요. 그쵸? B와 C 이런 식으로 같은 수식이고, 아래쪽도 같은 수식이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놨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B2, B3, B4, 여기는 C2, C3, C4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수식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얘를 잘라내기 해서 복사를 해 놓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에서 계산식 있죠. 여기 계산식에 넣으면은 계산이 돼요. 실제로 계산식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손으로 직접 쓰셔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만들어서 붙이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합계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복사를 한 다음에 계산식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런 데이터들도 전부 다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근데 엑셀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이 수식을 하나만 만들면 같은 형태의 셀들은 이런 식으로 채우기엔들 있죠. 채우기엔들 쭉 긁어서 한꺼번에 수식을 입력할 수가 있잖아요. 자,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부터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은 형태의 수식, 즉 무슨 얘기냐면 B와 C 셀, 그쵸? B와 C 셀, 여기도 B와 C 셀, 여기도 B와 C. 이런 식으로 B와 C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세 개의 수식은, 그쵸? 단지 여기 2, 3, 4, 2, 3, 4. 그렇죠? 여기만 바뀌게 돼요. 즉, 여기에서는 B와 C는 바뀌지 않고 뒷부분만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뀌는 부분 있죠? 바뀌는 부분을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B와 C는 그대로 있고 뒷부분만 바뀌는 그런 수식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돼요. 즉 다시 설명을 하면 여기는 B 부분이죠. 그러니까 B 부분에 있는 어떤 애, 그 다음에 여기는 C 부분에 있는 어떤 애를 합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즉 물음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인지 특정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다 바뀌고 나니까 결국은 이 위쪽 수식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합니다. 잘라내기에서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계산식에 넣어 볼게요. 계산식에 넣으면 이런 식으로 B와 C에 있는 데이터를 합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적용된 수식을 채우기를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A, 채우기 단축키가 A입니다. A를 누르면 아래쪽도 똑같이 수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는 2, 3, 4는 그대로예요. 그쵸? 2, 3, 4는 그대로고 B, C, D만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면은 2, 3, 4는 그대로 두고 이 B, C, D 부분 있죠? 이 B, C, D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도 바뀌었다고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수식은 지금 세 개가 똑같죠? 그러니까 두 개는 지워버리고 이 하나만 수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계산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값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채우기 단축키 A,
B를 누르시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적응을 하는 의미로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2020년의 목표와 그 다음에 목표와 실적 이렇게 구별해서 합계를 하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B3 그쵸? 셀 주소 B3 그 다음 여기는 D3 B3과 D3 아래쪽은 B4와 D4 그 다음에 B5와 D5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실적도 C3과 E3 그 다음 여기는 C4와 E4 이런 식으로 주소를 통해서 수식을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공통점을 찾으시면 돼요. 여기에서 B와 D는 바뀌지 않죠. 그쵸? 그리고 뒷부분만 바뀌죠. 그러니까 뒷부분은 물음표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물음표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결국에는 수식이 하나만 남아요. 그쵸? 이 수식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공통적인 수식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계산식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C와 E는 그대로고 뒷부분만 바뀌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나머지는 지우겠습니다. 얘를 복사를 해서 계산식에 넣어 볼게요. 계산식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수식이 완성이 됐고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채우기 A 누르시면 됩니다. 이 아래쪽은 블록 계산식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블록 계산식 합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뺄셈 나눗셈도 결국에는 똑같은데요. 수식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목표를 빼니까 B2에서 C2를 빼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B3에서 C3을 빼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성률 같은 경우에 매출을 목표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다. 이렇게 수식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식을 적다 보면 공통점이 생겨요. 여기 같은 경우는 B와 C는 그대로 있고 뒷부분만 바뀌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B와 C는 그대로 있고 뒷부분만 바뀌게 된다. 그러면 바뀌는 부분을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음표로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뀌는 부분만 물음표로 어떤 애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나머지 셀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쵸? 나머지 셀은 필요가 없고 이 수식만 복사를 해서 계산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머지 셀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엑셀 채우기 핸들처럼 나머지 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A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쵸?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블록 계산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누르고 블록 계산식 합계 그 다음 여기를 누르고 블록 계산식 합계 이렇게 해주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곱하기인데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이 수식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공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물음표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물음표. 이 아래쪽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윗부분이 다 공통적인 수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계산식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A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함수를 사용하는 것도 똑같냐?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이런 썸이라든지 또는 에버리지, 맥스 함수가 쓰인다. 그 차이밖에 없지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함수 여기 같은 경우는 는을 안 써도 돼요. 는을 안 써도 되고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sum 함수는 계산식에 들어가 보시면 계산식에서 이렇게 함수를 선택을 하게 돼요. 자, 함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함수는 그냥 어느 정도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적어 놨고요. 일단 sum 같은 경우에 B2, C2, 즉 B2부터 C2까지의 합계 이런 의미죠. 여기 같은 경우는
B3부터 C3까지 합계 이런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도 지금 공통적인 부분이 찾아지죠. B와 C는 그대로 있고 뒷부분만 바뀐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수식은 이제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복사를 해둘게요. 복사를 한 다음에 계산식으로 가볼게요. 계산식에서 sum 함수를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이런 식으로 붙여 넣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 셀은 선택을 해서 A를 누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B2, B4 이러니까 요만큼 B2부터 B4까지 합계죠. 그 다음 여기는 C2부터 C4 이런 식으로 공통점을 또 찾습니다. 여기 공통점은 뭔가요? 앞부분만 바뀌죠. 뒷부분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음표 이렇게 수식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복사를 해서 계산식 위에 넣어주면 되겠죠. 뭐 함수는 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채우기 A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에버리지 최대값 개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수식을 써본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적인 부분이 뭐고 바뀌는 부분이 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함수를 실제로 쓰는 엑셀처럼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엑셀만큼 다양한 함수가 있진 않지만 그래도 웬만한 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